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법보다 지휘관이 우선이다. 법 위에 지휘관이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법리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군대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비상소집이랑 독신자 숙소 사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국방부 장관이 주말에 출근시킨 거 말고 2018년 땡땡 사단에서 사단장 명령에 의한 정간부 비상소집이 있었어요. 고속상황 전파체계로 휴가자와 근치자를 제외하고 정간부 비상소집, 실제로 비상소집 체계도 가동을 했고, 이때 비상소집을 한 목적은 군기문란자, 점프자를 색출하는 거였고 비상소집 태세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그때 비상소집을 한 관련 근거는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사단 법무참모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물론 그때 사단장의 의도는 이해를 해요. 그 당시 7군단장이 이정기 군단장이었는데 이때 군기강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사고날 위험 때문에 궤도 장비의 기동도 다 제한하고 야외 훈련을 하면 일반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소대장급 이상만 야외 훈련에 나가고 나머지는 잔류부대 운영으로 정상 일가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심성 포상들이 정말 많아서 군기강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단장 입장에서는 기강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도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하진 않았어요. 이때가 2018년도였는데 2017년도에 개정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보면 비상소집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1, 2, 3, 4번이 있는데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근거는 없어요. 국가 비상사태나 작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경계태세가 강화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인데 군기문란자 색출과 비상소집 태세 점검으로 비상소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군인복무규율에는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복무규율은 2016년 6월 30일부로 이 규율은 폐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나왔고, 군인복무규율이 폐지되고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상소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법무참모도 지휘관이 필요하다면 해도 됩니다 라고 참모 조언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지휘관이 군 독신자 숙소 검열은 사생활 자유의 침해가 된다고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내려요. 기혼자 숙소를 제외하고 독신자 숙소만 점검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고 화재 예방 차원으로 보기에도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독신자 숙소에 대한 검열은 국방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2017년 2월 달에 나왔고 2017년 전반기에 독신자 숙소 사열을 금지한다는 지침이 국방부에서 하달이 돼요. 국방부에서 독신자 숙소 사열을 금지하라고 하지만 2018년 6월에도 독신자 숙소를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2018년 이후에 없었냐?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땡땡 사단 독신자 숙소 병영생활지도 지시. 그 땡땡 사단의 공문으로 독신자 숙소 병영생활지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관련 근거는 6규 120 병영생활에 나와 있는 병영생활 지도에 의해서 독신자 숙소도 병영생활 지도를 시행해라. 세부 내용으로는 병영생활 지도 시간, 금요일 오후에 독신자 숙소에 사는 간부들도 독신자 숙소로 다 이동해서 병영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용사 생활관들은 기용 간부에 의해서 병영생활 지도를 실시해라. 2017년도에 하달된 국방부령에 독신자 숙소 검열 금지가 있는데 육군 규정을 근거로 독신자 숙소에 대한 사열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 인사참모가 시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고, 왜 이런 지시를 내렸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다 했는데 왜 안 해? 이런 생각이 박혀 있어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2017년도에 국방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그 인사참모는 병영생활과 관계없는 보직에서 임무 수행을 했을 거고, 인사참모로 와서 독신자 숙소에 대한 내용을 보고봤더니 왜 독신자 숙소는 점검하지 않냐?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런데 인사처의 장교들도 그때 당시에 병영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보직에 있었으면 이 내용을 몰랐을 거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부사관들도 그런 규정을 다 확인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독신자 숙소에 대한 검열이 다시 시작된 다음에 소통과 공감 시간에 어떤 초급 간부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하냐 물어봤더니 그때 지휘관이 사단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공문의 관련 근거는 6규 120, 육군 참모총장보다 위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금지한 내용인데 육군 참모총장이 만든 규정을 관련 근거로 내세운 인사참모.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에는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상급자의 지침이 있는데 군대는 규정이 있고 상급자의 지침이 있고 법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안 되는데 지휘관 판단하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한 가지 그냥 군대를 까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긴 한데
대한민국 법에는 국방부 장관은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이걸 지휘관들에게 위임해둔 상태예요. 법에 나와 있는 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주 사고 예방 교육은 그냥 사고 예방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고 법은 없는데 열애자를 한 명 한 명 다 추적해서 끝까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건 교육을 하지 않지만 규정과 지침에 나온 건 끝까지 어떻게든 한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군대에서 법 위에 지휘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중령으로 진급하면 꼭 필요한 교육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첫 번째, 법과 규정에 대한 교육. 두 번째, 사회 문화에 대한 교육. 세 번째, 기업 경영에 대한 교육. 지금 중령들이 많이 남아서 부지휘관들, 할 일이 없는 많은 자리들에 가 있어요. 중령 진급하면 이런 교육들을 1년 정도 체계적으로 받게 해주고 지금 할 일 없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중령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진급하고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더 해주면 돼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돈은 더 많이 받는데 일을 안 하는 중령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군인들이 늙어 보인다고 하고 아버지보다 어르신인 것 같은 행보관님이 실제로는 삼촌뻘이고 할아버지 같은 원사분들이 실제로는 아버지뻘이어서 놀랍다라는 인터넷 짤들이 많은데 군인들이 늙어 보이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나이가 아니라 사고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이로 비교하면 사회보다 많이 늙어 보이는데 사고방식으로 비교하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0대 중령분들의 사고방식은 사실 60대, 70대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사고방식을 지금 2030에게 강요하고 이 사고방식에 물들고 적응한 사람만 남아서 진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가 2000년대에서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직도 독신자 숙소 사열하는 부대는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고발하는 건 하진 못해요. 고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후원을 정말 많이 받아서 다른 일 다 접어두고 이 일만 하면 가능한데 그냥 법적으로 고발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국가인권위에 진정은 넣을 수가 있고 뭐 꼭 제가 안 넣어도 제가 군인권센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에 잘 정리해서 넘기면 인권센터에서 당연히 해줘야겠죠. 이런 거 안 해주면 군인권센터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겠죠. 현역 신분으로 인권이나 인권센터에 제보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